성주시로 14권 성중 3년 1월 1일의 무술 첫번째 기사 1472년 명성화 8년 혜성이 외병성 남쪽에 나타난데 꼬리의 길이가 5척 남짓하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1일 무술 두번째 기사 망골리에와 본조의 하례를 정지하니 담제의 치제 때문이었다. 담제는 대상을 지낸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2일 기해 첫번째 기사 혜성이 외병성 남쪽에 나타난데 고려의 길이가 5척 남짓하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2일 기해 두번째 기사 임금이 경안전에 나아가 담제를 행하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2일 기해 세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로 축전주 냉천 진위 겸 내주 태수 전원 정성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2일 기해 네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안동에 안치한 난신 이명민의 아우 이시민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2일 기해 다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야대는 임금이 밤중에 신하를 불러 경륜을 베풀어 경사의 고금과 질환에 대하여 강하던 일이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3일 경자 첫번째 기사 혜성이 천혼성에 나타난데 꼬리의 길이가 4척 남짓하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3일 경자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3일 경자 세번째 기사 김제군서 최치인 당진 현감 조영휘가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각각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진달하게 하였다. 명하여 승지에게 사목을 유시하여 보내게 하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3일 경자 네번째 기사 전 밀양부사 이 사계가 부름을 받고서 이르니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시패를 묻게 하였더니 이 사계가 몇 가지 일을 써서 바치었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3일 경자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3일 경자 여섯번째 기사 주서를 보내어 의금부와 전 옥서의 옥수를 살펴보게 하고 수인에게 주효를 내려주었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3일 경자 일곱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3일 경자 여덟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4일 신축 첫번째 기사 혜성이 천혼성에 나타난데 꼬리의 길이가 4척 남짓하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4일 신축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4일 신축 세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관사하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4일 신축 네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요동 진로 왕광이 요관 인삼 세근 후지 한권 연 내폭 유둔 하나 잡채화석 2장 전죽 100개를 진하사 통사가 가는 편에 붙여서 갖다 주게 하라 하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4일 신축 다섯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공사간 실화가 있고 없는 것을 매일 이른 아침에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4일 신축 여섯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음사를 금지하는 절목을 아뢰기를 1. 상인이 무당의 집에 나아가 음사를 행하는 자는 가장과 무녀를 저주하게 하소서. 1. 신의 노비라 이끌어 무녀에게 주거나 시킨 것을 들어주는 자는 가장과 무녀를 죄주고 그 노비는 속공하게 하소서. 1. 관련과 인리에서 알고서도 고하지 않은 자는 아울러 저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4일 신축 일곱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5일 이민 첫번째 기사 혜성이 규수의 남쪽 천혼성에 나타나다. 성중시록 14권 성중 3년 1월 5일 이민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올령 앞 다대 등 15인이 와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경기의 죽산에 정속한 박포의 손녀 소사 백견 종생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행대 감찰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수세 제창에 나눠보내 불법한 일을 규철하게 하였다. 행대 감찰은 초기에 민간의 이해 수령의 취재 건만 향리의 횡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사헌부 감찰을 말한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제포의 만호가 진상을 거짓 핑계하고 군인을 놓아서 사리를 경영하니 그것을 검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이민 일곱 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오부 방내의 도적을 검하는 절목을 아뢰기를 1. 경성의 내외에서 강도 절도가 성행하는 것은 오로지 경외의 죄인 백정에 대한 방금이 소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통하고 왕래하면서 결탁하여 무리를 만들어 곳곳에서 남몰래 날뛰기 때문이니 이제부터는 외방에 사는 이가 경성에 몰래 들어오는 자는 그 친척 형제와 이웃 사람이 그 즉시 잡아 고발하기를 허락하고 형제로 하여금 끝까지 추국하게 하소서. 1. 여염을 순금하는 것은 오로지 관령에게 책임지우되 마땅히 문자를 해득하고 지식이 있는 자를 택하여 차증하고 만일 부족하면 경병, 정병으로 맡길 만한 사람을 방마다 이 인식을 차출하며 부마다 또 사령 5인을 차출하여 임사에 대비하게 하소서. 1. 강도 절도는 양반의 빈집을 빌려서 살기 때문에 몰래 무리를 모으고 집 지키는 사람은 선물 받는 것을 마음에 흡속히 여겨서 와주가 되는 자가 많으니 이제부터는 집을 지키는 노비의 이름과 새들어 사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바치게 하여 본부에 치부하고 만일 지내온 내력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사하여 사는 것이 있으면 관령 사령은 그 즉시 잡아 고발하게 하되 관령 인리에서 고발하지 않는 자도 아울러 중론하게 하소서. 일무릇 도둑질한 작물은 흔적을 없애려고 값을 가볍게 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제부터는 유기, 동기, 철기와 필단, 면주, 의복을 몰래 서로 매매하는 자는 시장의 좌주가 그 즉시 잡아 고하도록 하고 형조는 좌주가 능히 발각 검거하지 못한 것을 저주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방금은 못하게 막아서 금지합니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이민 여덟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이민 아홉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여 상궁 홍씨의 어미의 부위로 미두 아울러 열석 종이 50건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이민 열 번째 기사 병주의 전교하기를 중학조가 안동 평해 등지로 돌아가니 그에게 역마를 주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이민 11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이민 12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정관 종료를 강하다가 관인이 구인 중에서 사인은 도적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있었으나 양제가 이미 참결하게 하였으므로 드디어 집주하지 못하고 아울러 죽었다고 하는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양제는 진실로 무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인신이 그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하니 시독관 정휴가 대답하기를 끝이 바르면 그림자가 걷고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충성스러운 것인데 배구의 충령이 좋기 명감이 될 만합니다 하고 금토관 채수는 대답하기를 그 임금이 비록 직언 듣기를 싫어하더라도 신하로서는 마땅히 끓는 기름 가마라도 피하지 않고 감히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증처럼 물러나 집에서 말하는 것이 어찌 신하의 도리겠습니까? 그러나 인군이 그의 잘못을 듣기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다투 아첨하게 되어 절함을 하거나 견거를 하는 자는 드물 것입니다. 하였다.
집주는 어떤 의견이나 상소 등을 중간에서 맡아 임금에게 아뢰던 일이다. 배구는 당나라 문희인으로 처음 북제에 배설하였다가 수날에 들어가 이부 실항을 거쳐 광록대부에 가되었으며 뒤에 우문 화급이 참의하자 거기에서도 상서 우복야를 지냈고 수나라가 망하고서는 당나라에 배설하여 민부 상서를 지냈다. 하증은 진나라 사람인데 위에 벼슬 하였는데 조상이 전권을 할 때는 병을 핑계로 물러났다가 조상이 복주되자 다시 나간 적이 있다. 절함은 강력하게 가난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서 주운전에 성제가 주운의 직간에 노하여 조정해서 끌어내려 하자 주운은 전각의 난함을 붙들고 매달려서 그 난함이 부러졌다는 고사이다. 견근은 옷깃에 매달려 끝까지 간다는 말로 미지 신비전의 문제가 신비의 간언을 듣지 않고 노하여 일어나자 신비가 옷깃에 매달리며 강력히 간했다는 고사이다. 인거이다. 성종실 14권 성종 3년 1월 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나다. 성종실 14권 성종 3년 1월 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장령 홍기다리 아래기를 연분을 심정하는 것은 마땅히 벼를 베지 않은 때라야 하는데 지금은 벼 뿌리가 이미 말랐으니 비록 관리를 보내어 다시 살핀다 하더라도 무엇을 빈거하여 고험하겠습니까? 더구나 남방은 2월에 경작을 시작하는데 반드시 갱심하기를 기다렸다가 경작하게 하면 농사는 반드시 시기를 놓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갱심하는 것은 부세를 더하고자 함이 아니고 경찰관의 허실과 간리의 정시를 쓰고 쓰지 않음을 알고자 할 뿐이다 하였다. 연분은 세종조 때 실시한 조세제도의 하나이다. 그의 농사의 흉풍에 따라 상의 상에서 하의 하까지 9등급으로 나누었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전라도 용안 함열 여산 등의 고을에서 지진이 났으니 청컨대 해괴제를 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6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이 앞서 골간의 증축 김마상계가 경흥의 두리산에 이사하여 살기를 청하므로 국가에서 이를 허락하고 전지를 주 안압하게 하였는데 뒤에 그의 친척들이 잇따라 이르러 이사하여 살고자 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김마상계까지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6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경주부윤 전동생은 그 첩이 죽으니 친해에 장사하고 또 관노를 묘지기로 정하였으며 품간이 있는 인리로 하여금 죄를 베풀게 하여 폐단을 지은 것이 다단합니다. 이웃 고을 사람인 유씨가 지아비 가지고 장사하지도 않았는데 전동생은 권세를 이용하여 유도하고 협박하여서 드디어 그와 혼취하였고 탐언하고 그림이 없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컨대 주상께서 제결하소서. 유씨는 나이가 50이 지났고 지아비가 죽어 돌도 아니었는데 다시 다른 지아비한테 시집 갔으니 율에 의하여 장 100대에 이이함이 합당하나 유씨는 단지 절개를 잃은 것만이 아니고 크게 풍교를 더럽혔으니 장 100대로는 악한 것을 징계하기가 부족합니다. 청컨대 원방에 장배하여 두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명하여 전동생은 고신을 거두어 원방에 유배하고 유씨는 단지 결장만 하게 하였다. 친해는 경주부의 소재지를 말한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6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6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평시서는 물가를 평정하고 간위를 검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요사의 전교로 인하여 사헌부가 아니면 검난할 수 없는 까닭으로 시정의 세력 있는 부자가 조악한 물건을 가지고 현혹하여 팔아서 값을 취하는 등 사기하는 것이 날로 더합니다. 또 관청에서 평시라 이름하면서 앉아서 보기만 하고 검단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사정의 값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행하여 매매하는 자는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금지하고 교철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조악은 물건의 품질이 거칠고 나쁩니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6일 개묘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6일 개묘 아홉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나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골관 올적합 김 니합탑 등 7인이 와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7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7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7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8일 을상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미미하게 나타나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포 오도 우수구 원승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8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선영에게 하서하기를 전자의 경흥부에서 올려보낸 여진 박두롱오가 바친 토표비 일령은 회사에서 시가에 준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례에 따라 면포 세필만 주었다 하니 원망을 품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 관령에 저장한 면포 내피를 더 주고 인하여 말하기를 성상께서 너가 바친 피물에 대해 회사에서 예로 준 회봉목의 수량이 적었던 까닭으로 특별히 명하여 더 주는 것이다고 하라 하였다. 회봉목은 대가로 보내는 무명을 말한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8일 열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8일 을사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미미하게 나타나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외사정 도라마두가 와서 조희하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김이정이 아뢰기를 진하부사 박근이 비부를 데리고 가기를 청하오나 일찍이 이런 예가 없었으니 이제 그대로 따르시면 뒤에 반드시 상고에 몰이하는 자가 모두 청하여 따라다니는 단서를 열어놓음이 되니 불가합니다. 또 예문관 수찬 성현은 이제 그의 형 성임을 따라 북경에 나아가는데 성현은 비록 겸한학 혼도라 하더라도 바로 경영관이니 부경함은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부는 종과 더불어 다름이 없으니 데리고 간들 무엇이 해로우며 하나 훈도도 또한 이 문신의 직임이니 경영관에 무엇이 구애되겠느냐 하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9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성변 때문에 육선을 들고 풍악을 중지시켰다. 그래서 명하여 부묘제의 엄복년을 정지하게 하고 원상 한 명의 윤자운이 아뢰기를 부묘는 국가의 대사이고 시립한 외인 야인이 마땅히 경사스러운 예로서 기다리고 있거늘 하물며 엄복년이겠습니까? 바로 조정의 고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묘제는 3년상을 마친 뒤에 그 신주를 조상 사당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이다. 엄복년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재물을 재관에게 나눠주고 베풀던 잔치이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9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병조 도총국 위장액 등에게 전교하기를 이 앞서 연영할 때 시위군사가 잔치만 파하면 즉시 나왔다. 그래서 무리한 사람이 다 들어와 먹다 남은 음식을 약취하여 무리하고 무익함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도총부 낭청의 부정 수원을 위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검하고 잔치를 파하고 황공한 뒤에도 군사를 안열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잔치 기구 철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기다렸다가 나오게 하되 만일 범람하게 출입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서 병조에 회부시켜 취죄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성중시로 14권 성중 3년 1월 9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부묘한 뒤에 언복년을 하는 예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바야흐로 하늘의 경기를 삼가하고 있으니 풍악을 쓰지 말고 또 간략한 예를 따르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4권 성중 3년 1월 1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보다 앞서 이 품위상의 관원은 편히 현대로 외방에 거처할 수 없게 하였는데 근래에는 옥태거 한자가 있으니 이 법을 신능야 하여 검직 외에는 외방에 거처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중시로 14권 성중 3년 1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장순왕후를 추천하여 휘인소득 장순왕후로 하였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인정전달에 나아가 청송분부 심회를 보내어 옥책오를 올리고 영도령 부사 윤사헌에게 건보를 장순묘에 올리게 하니 제사에서 각각 1원신이 따랐다. 이어서 향례를 행하였는데 그 옥책에 말하기를 후사가 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경의 마음을 다해야 하는 법, 이러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명분이 있는데 어찌 존숭하는 법전을 거행하지 않으리이까. 바라건대 충감을 굽히시어 특별한 칭호를 받으시옵소서. 공손히 생각하건대 성품은 곤유에 합하시고 덕은 천견보다 훌륭하옵니다. 일찍이 이극의 배위가 되어 아름다운 범절은 우빈을 좇으시고 양궁을 사랑하시 아름다운 덕음은 주사보다 뛰어납니다. 의하여 상복을 갖추기도 전에 나늘을 그렇게 빨리 타시었습니까? 신은 외람되게 잔약한 자질을 가지고 욕독의 영설을 개성하였습니다. 수유하신 융화를 우러러오니 또 애모함이 더욱 깊사옵니다. 이에 떳떳한 법규를 상고하여서 홍호를 공경히 현양하여 삼가 존호를 올리기를 휘인 소득 장슨 왕후라 이르오니 깊은 정성을 살피시어 영구히 현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옥책은 제왕이나 후비의 존호를 올릴 때 송덕문을 새긴 간책이다. 건보는 추상 존호를 새긴 인을 말한다. 곤유는 부인의 유순한 덕을 뜻하는 것으로 주역의 곤괴에 땅의 도리는 유순한 것이다 란 데서 온 것이다. 천계는 천재의 누이에 비할 만큼 아름답다는 뜻으로 주나라 문왕의 비 태사를 천재의 누이에 비한 데서 온 말이다. 이극은 왕세자를 말한다. 우비는 우는 순임금의 성으로 순임금의 비 아황 여영을 가리킨 말이다. 주사는 주나라 문왕의 비 태사를 가리킨 말이다. 정숙한 덕이 있어 후궁을 잘 거느렸다 한다. 상복은 법도를 갖춘 의복이란 말로 왕후의 복식을 말한다. 난언은 신선이 타는 수레라는 말로 죽음을 뜻한다. 영선은 좋은 사자를 말한다. 수유는 수유 후곤을 줄인 말로 훌륭한 도를 후손에게 물려줌을 뜻한다. 홍호는 큰 호, 훌륭한 칭호를 말한다. 성종시로 14권 성종 3년 1월 11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안전에 나아가 동가를 구하는 제사를 행하고 예종의 신주를 받들고 관원을 보내어 장순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한 가지로 종묘에 이르러 장전에 안치하였다. 동가는 임금의 수레가 행차한다는 말로 여기서는 신주를 모시고 갈 수레가 출발함을 뜻한다. 성종시로 14권 성종 3년 1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각 신주를 승부하고 환궁하다. 임금이 정묘에 나아가 축시에 환조의 신주와 의회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영령전에 승부하고 예종의 신주와 장순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태실에 승부하며 향례를 행하고 묘시에 환궁하니 기로 요생 기녀들이 가요를 바치며 거가를 맞이하였다. 그가의 앞에는 백희를 베풀고 외인, 야인 등이 돈화문 밖에 시립하였는데 그 기로의 가요에 이르기를 오이에 군림하여 대동의 효도를 찬양하시고 3년상을 맞이어 성대한 예를 청묘에 베푸셨도다. 신인이 모두 기뻐하고 1월의 빛을 더하였네. 공손히 생각하건대 준철하심은 전부적인 지혜이고 문사는 하늘이 내심이네.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대의 사업을 잘 조수하여 크게 비기를 어루만지셨고
상사에는 슬픔을 다하고 제사에는 정성을 다하여 능히 큰 효도를 철저히 하였네. 이에 양암의 법제를 다하시고 제부하는 의례를 펴셨도다. 이것은 곧 높이는 이를 공경하고 친한 이를 사랑함이며 대개 또한 조는 공이 있고 종은 덕이 있음이라네. 옥찬을 이미 올리고 검녀가 곧 돌아왔네. 하늘과 땅의 연접함은 삼한의 화한 기운이 뻗침이며 성곽에 가득 넘치면 만백성의 환승이 될 걸음일세. 신 등은 모두 표류의 자질을 가지고 오래 우루의 혜택을 입었으며 지팡이를 잡고 바늘에 나아가 눈을 닫고 하늘을 우르러 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는데 어찌 임금의 힘을 알겠으며 손으로 춤추고 발로 뛰면서 원컨대 민요를 바치려 합니다 하고 그 사이에 말하기를 빛나는 우리 임금이시여 능히 밝으시고 능히 지혜로우시네. 크게 하늘의 돌보심을 가슴에 새기시어 큰 업을 빛나게 이으셨도다. 효의 도리를 먼지 하시어 공손히 양암을 치르시었네. 경경한 생각이 병이 되시어 슬퍼하고 사모함이 더욱 깊으시었도다. 세월은 너무도 빨라 어느덧 상기를 마치셨네. 이에 요기를 거행하여 태실의 일이 있게 되었네. 우리 임금님이 오시니 금은 골룡포와 붉은 보불일세. 이에 신어를 받들어 이에 올리고 이에 부하셨네. 훌륭한 많은 선비들이 좌우에 준분하도다. 모든 음악을 골고루 아래고 향기로운 서직을 올리었다네. 신도 모두 취하시고 큰 목을 내리셨도다. 빛나는 일이 완성됨을 아래고 법가가 돌아오도다. 구름이 베이고 햇빛이 비치어 왕도가 평평해졌네. 선비와 부녀들이 기뻐하며 날뛰네. 부녀니 즐겁고 기쁜 표정으로 성덕을 다투어 칭송합니다. 우리 임금은 명이 어디시어서 이 백성의 부모가 되시었도다. 만백성이 활락하게 태평을 누리니 온 우주가 한결같이 봄이로다. 우리 임금이 능히 효도하시면 순임금과 크기가 한 가지라. 지극한 교화가 미치는 것이 안과 밖이 없으시도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 임금께서 하늘의 백복을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은 우리 임금께서 미술을 억만년 누리소서. 돌이켜 생각하면 신의 무리는 보고 등에 학발이 되도록 살았습니다. 농사지어 밥 먹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은사를 듬뿍 받았습니다. 구부러진 몸으로 부축을 받고 와서 성대한 의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긴 노래를 지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였고 유생의 가요에 이르기를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면 효도하는 덕보다 더한 것이 없고 조상을 높이고 종씨를 공경하면 제사하는 예보다 중한 것이 없다네. 크게 성대한 전례를 거행하시니 실로 떳떳한 전장에 합하였도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비기를 빛나게 이으시고 맨 먼저 효리를 찬양하셨네. 비록 양암의 제도는 마치었으나 애모함이 더욱 깊사옵고 제부하는 의례를 강마하시어 제사를 삼가히 치르시었네. 신인이 서로 기뻐하니 복록이 병진하도다. 취하가 처음에 돌아올 때는 100일이 정오이었네. 하늘을 울리는 아악은 소균을 9번 연주함이며 땅을 움직이는 환승은 숭악을 3번 부름입니다. 신등은 오래도록 청아의 교화를 입었으나 역복의 재질을 대긴 부끄럽습니다. 나녀를 우러러보니 오변함이 갑절이나 깊습니다. 비록 변두를 받으러 신공에 참여하면 막혔으나 생룡 따라 춤추면 스스로 조수와 같습니다. 삼가 송가를 받들어 위로 성상께 바치옵니다 하고 그 사이에 말하기를 밝고 밝으신 우리 임금님, 크나 큰 기업을 받으셨도다. 명성하시면 하늘이 내심이고 배움은 본래 나시면서 하셨네. 지영과 수승을 능히 하시어 하는 일 전혀 없이 팔짱 끼고 앉았네. 공손히 양암을 치르시면서 효도를 도타히 하시었도다. 세월은 너무도 빨라 어느덧 상기를 마치셨네. 이에 이 장을 상고해서 성대한 규범을 밝히셨도다. 몸소 태실에 관향하시며 엄숙한 공경을 다하시었네. 신어를 올려 부재하시니 묘사에 엄숙함이 있도다. 골룡포가 산란이 빛이 나고 공경이 옥장을 받듯이었네. 변두가 이미 정결하고 서직도 풍성하도다. 소수의 음악을 번갈아 연주하니 짐승들 춤추고 봉황도 날아드네. 조국께서 험향하시고 큰 복을 내리셨도다. 빛나는 일이 완성됨을 아뢰니 천심이 곧 즐거워하네. 난로가
돌아오니 취하가 아름다워라. 많은 신하들 그림자처럼 따르고 1만 마리 구름과 같이 달리네. 구맥엔 티끌이 고요하고 높은 향기는 어지러이 흩어지네. 철부지 어린이와 백발된 늙은이도 구부러진 몸으로 부축을 받고 왔네. 앞뒤에서 즐겁게 뛰고 날뛰며 우르르 보고서 감탄을 하네. 모두 이르기를 우리 임금은 인유하고 검소하며 자상하시어 추운 우리를 덥게 하시고 배고픈 우리를 먹게 하시네. 사랑과 공경을 세우시니 가까운 데서 먼 곳까지 이르렀도다. 그의 만년토록 큰 복록을 누리오리다. 모두들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즐겁게 숨쉬며 날뛰옵니다. 생각하면 나와 같은 관관으로 일찍이 많은 은혜 입게 되었네. 반궁에서 충분히 공부하면서 송사와 가요를 노래하게 하였네. 나를 기르시고 나를 가르치심은 오직 임금과 스승이라네. 이렇게 기쁘게 상대한 이를 만남은 천년에 한 번이나 있는 일이지. 성덕을 유양하여 우르르 가사를 바치옵니다 하고 기녀의 가요에 이르기를 밝은 인사가 이미 준비되자 법가를 갖추어서 곧 들어왔네. 드물게 만나는 희사에서 선반들이 줄지어 공경스럽게 맞이하니 신인이 기뻐하고 천지가 열렸네. 공손히 생각하건대 문승은 소명한 순임금을 쫓으시고 효제는 이미 상제 담제를 마치셨네. 사모함이 더욱 굉장히 간절하셨네. 이에 좋은 날을 가리어 용례를 폈습니다. 이에 저는 공이 꼭 종은 덕이 있으심에 대개 또한 높이는 이를 공경하고 친한 이를 사랑하셨네. 옥찬을 이미 천궁에 올리셨고 금근은 이미 평평한 길에 이르르셨도다. 아름다운 정기는 구구의 용사를 닮았고 굉장하는 환패 소리 일천행렬의 원로를 엄습케 하네. 다투어 환호함은 땅을 움직이고 애매한 화기는 바람을 따르는 듯하옵니다. 첩등은 요지에 있는 몸으로 이름은 옥적에 실렸습니다. 운하를 올리고 고죽을 불며 육사가 나가는 것 같음을 바라옵고 보요를 이고 쌍미를 날리며 백수와 더불어 춤추옵니다 하고 사에 말하기를 상스러운 구름은 쌍굴에 뜨고 상스러운 회오리 바람은 대상에 날리니 청묘에 정한 인사로 규장을 드리니 복을 내림이 풍족하여라. 비가 되어 무역을 한직하고 퉁수를 불며 동방에서 뛰쳐나오네. 청향을 곁들인 선과를 바치오니 성상의 수명은 하늘과 같이 장구하리이다 하였다. 위는 구오의 자리란 뜻으로 말로 임금의 자리를 뜻합니다. 주역의 건괴 제5효를 임금의 자리로 지칭한 데서 온 말이다. 양암은 임금이 부모상에 거상할 때 있는 방 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제부는 부제를 올립니다. 조는 시조 창업주를 말한다. 종은 종주가 될 만한 중흥주를 말한다. 옥차는 울창주를 담은 옥으로 만든 술그릇이다. 포류는 갯버들 곧 몸이 약함을 비유한 말이다. 어찌 임금의 힘을 알겠으며 라는 말은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냐 한 데서 인용된 말이다. 요가 천하를 하도 잘 다스려서 너무도 잘 살기가 좋게 되자 백성들이 내 옷을 입고 내 밥을 먹는데 임금의 힘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했다는 고사이다. 경경한 생각이 병이 되시어는 돌아가신 부모 생각에 병이 들었다는 뜻으로 주화전 애공 16년 외롭고 근심되어 나는 병들었네 란 데서 온 말이다. 경은 한자가 다른 경과 같은 말이다. 욕일은 화려한 의식이다. 여기서는 부재의 의식을 말한다. 태실은 조상의 사당을 말한다. 준부는 신속한 행동으로 조제함을 말한다. 보고 등은 노인이 나이가 많아지면 등에 보고 같은 주름이 잡힘으로 이런 말이다. 취하는 물총새 깃으로 만든 임금의 기를 말한다. 지형과 수성은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고 조상의 업적을 지키는 말을 말한다. 관향은 강신제를 말한다. 신령의 강림을 바라서 금은 기장으로 만든 울창이란 술을 땅에 뿌리는 일이다. 옥장은 관제 때 쓰는 그릇이다. 구맥은 도성의 큰 길을 말한다. 관가는 뜻하는 바는 크나 말과 행동은 실천성이 없이 소략함을 말한다. 굉장은
경무하고 추념함을 말한다. 요가 죽은 뒤에 순이 요를 추모하여 요의 환상이 밥을 먹을 때 국에 나타나고 앉았을 때는 다음에 나타났다는 고사이다. 금근은 금근거 서거의 이름이다. 구구는 병사의 거리이다. 원로는 조정에 줄지어선 백관에 침착하고 고상한 모양을 말한다. 요지는 선녀가 있는 곳이라는 말인데 중국 곤륜산에 있는 선경으로 주나라 모광이 서왕모와 그곳에서 만났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운화는 검문고의 별칭이다. 보유는 머리 장식품이다. 비가 되어 무역을 하직하고는 무산의 신녀가 초회황을 그리는 곳에서 온 날이다. 초회황이 고당에서 놀다가 낮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 저는 무산의 여자인데 침석을 원합니다 하므로 동침을 허락하는데 떠나면서 저는 양대의 아래에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됩니다 한 고사이다. 성조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2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니 의정부 영의정 신숙주 등이 전문을 올려 할애함으로 드디어 중회의 교서를 반포하였다. 그 교서에 이르기를 3년의 복제를 마치고 이미 은혜를 처음 거행하니 일국이 기뻐하여 마땅히 그 은혜가 크게 쏟아져야겠다. 내 묘궁으로 외람되게 비기를 이어받아 영구의 천지한을 안고 있으나 길제의 길이 빨리 다가오므로 성화 8년 정월 12일로 공경이 황고 예종 양도 훈문 승무 의인 소효 대왕과 왕비 휘인 소득 장순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비공에 승부하고 몸소 관청을 들이어 바로 요기를 거행하니 이에 더 큼이 없는 경사에 속하므로 마땅히 비상한 은전을 표하겠다. 이달 10일 매상 이전으로부터 모반 대역이나 모반 그리고 자손이 조부모 부모를 못살하거나 구매한 것, 처첩이 지압이 못살한 것, 노비가 주인을 못살한 것, 고의로 살인을 꾀한 것, 고독, 연매와 다만 간통하고 도적을 범함이 강상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유죄하게 한다. 감히 유지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주해주겠다. 집사의 자궁자 외에는 각각 일작업을 더하겠다. 성내가 이루었음을 아뢰어 신명의 순이란 도움을 받았다. 무수한 은혜를 이에 반포하니 신서와 더불어 한 가지로 복을 누리리라 하였다. 묘궁은 작은 몸이고 종천지하는 이 세상 다 하도록 끝이 없는 통한이다. 비궁은 신묘 곧 종묘를 말한다. 매상은 새벽 미명을 말한다. 구매는 구타 모욕하는 것이다. 유지는 임금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명령이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2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엄복년을 행하니 종친 제수와 제집사가 입시하고 외인 서화 서당과 야인의 첨지 이 다양계 등도 또한 참여하였다. 잔치가 끝나자 외인 야인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혜승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공조판사 성임 호조참판 박건이 표문을 받들고 황태자의 책봉을 할애하기 위하여 경사에 가는데 백관이 배표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성신께서 당량하시어 홍방의 복을 힘써 뻗치시고 황태자께서는 정당한 위치에서 연익하는 계책을 크게 받으시니 무릇 조림하시는 영양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기뛰고 춤춥니다. 공경하여 생각하건대 총명 내지하고 강건 수정하시어 조정이 시행한 것을 따라 능히 일대의 제도를 새롭게 하시며 적사를 세워서 만백성의 마음을 결속시켰습니다. 이번 용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더욱 큰 복이 모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을 가지고 다행히 태평한 때를 만나 자치가 천구에
머물러 있으므로 열벽의 할애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마는 정은 자달에 매달려 중륜의 노래를 올립니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중궁의 정당한 위치로서 크게 떳떳한 법을 거행하시니 매우에서 매우 즐거워하여 이렇게 하의를 드립니다. 삼가 황새저포 20일, 백새저포 30일, 흑새마포 30일, 용문염석 2장, 황화석 20장, 만화석 20장, 만화방석 20장, 잡채화석 20장, 잡생마 20일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을 제조함이 정말하지 못하고 가지수도 적으니 어찌 여정의 실에 합하겠습니까마는 지병의 정성을 해량하소서 하였다. 황태우의 예물은 홍새저포 20일, 백새저포 20일, 흑새마포 30일, 황화석 10장, 만화석 10장, 만화방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었고 중궁의 예물도 황태의 예와 같았다. 그 황태자를 할애하는 전문에 말하기를 선운을 기른 경사가 갑관의 상스를 성하게 맞이하니 동의가 의례를 갖추어 빛나게 보책의 명을 받으셨습니다. 신인이 모두 기뻐하며 이하도 한 가지로 즐거워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위대한 도량은 깊고 깊으며 영특한 자질은 옥처럼 너그럽습니다. 정당한 칭호로 명분을 정하셨으니 마땅히 저부의 존귀함에 거하시고 주창을 하여 조묘에 계승하시니 진실로 신인의 소망에 화합합니다. 성례를 이미 거행하여 크게 더욱 융성함을 도모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을 가지고 다행히 밝은 세대를 만나 아득히 외방에 처하여 비록 주창하는 길은 막혔더라도 크게 전승을 우러르며 갑절이나 송도를 드립니다 하였고 예물은 백세저포 20일, 백세마포 20일, 용문염석 2장, 황화석 15장, 만화석 15장, 잡채화석 15장, 인삼 50건이었다. 당량은 남쪽을 대한다는 말로 천자의 남면을 하여 천하를 다스림을 말한다. 홍방은 크고 두터웁니다. 이건 조상이 자손을 도와 편안하게 함인데 또 현신이 임금을 보좌함을 말하기도 한다. 주림은 군왕의 통치를 말한다. 여정의 실은 정실 여백이 변형된 말로 징계한 물품을 정중히 많이 진열한다는 말이다. 집양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공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양전이다. 신리는 같은 처지에 있는 신하를 말한다. 이하는 오랑캐와 중국을 말한다. 주창은 종묘의 제기를 맡은 사람 곧 맏아들을 일컫니다. 전승은 황태자의 이칭이다. 성종시록 14권 성종 3년 1월 1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대마주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어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시록 14권 성종 3년 1월 13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훈부 지평 김이정이 와서 아뢰기를 대례를 행한 뒤에 진실로 은혜를 베푸심이 마땅하나 그러나 인주의 대병은 작상에 있습니다. 이제 부묘 집사가 200여 원에 이르는데 모두 한 작업을 더 하시면 또한 남용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조사로서 은상을 희망하여 청탁하는 자가 많으니 선비의 풍습이 불미합니다. 청근대 가자하지 말고 단지 물건으로 상을 주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조에서도 이와 같이 큰일에는 의뢰의 백간을 가게 하였으니 이제 집사에게만 계좌를 다하면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으나 김이정이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시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다 대선 김지경 대사관 성준이 아뢰기를 상주의 내수사의 종 지중이 사족의 며느리 선비를 간통한 것은 사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마땅히 대죄로 조치해야 하거늘 목사 구치명 판관 김언신은 사사로움에 아부하여 속죄케 하였고 관찰사 500창은 내버려 두고 거론하지 않았으며 집이 정은은 가서 안음하였으나 궁구하게 다스려 실정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몇 사람은 부동하여 거짓을 꾸미어 천총을 기망하였으니 청컨대 그 연유로 신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사를 거쳤으니 어찌 다시 논하겠느냐 하였다. 김지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지중선비는 한 가지로 간음을 범하였고 500창 정은은
군상을 기망하였으므로 죄가 강상에 관계된 것이니 사면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저하고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정인지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공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지경이 말하기를 이제 만약 관원을 보내어 공문하게 하면 감사 수령이 공사에 관련되었으므로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숨기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이니 청근대 감사 수령을 파직하고 유사에 내리 공문하게 하면 사정이 이미 드러난 장신하지 않아도 자복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비에게 품하겠다 하였다. 김지경이 또 아뢰기를 무릇 검직자를 사용할 때는 의뢰 1등을 내리는데 지금 임수겸은 검찰의로서 성균관 동지사를 제수하시니 비단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3계급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물며 임수겸은 본시 재득이 없고 학문도 또한 훈고일 따름이니 이와 같은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청거하여서 사용한 것이니 마땅히 할 만한 자를 시험해 보고서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상명군수 윤기반이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백성 다스리는 대책을 물으니 윤기반이 대답하기를 칠사가 어뜸이 되나 그 요점은 진실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거든 공경하여 하라 하였다. 칠사는 수령이 고을을 다스린 데 힘써야 할 7가지 일이다. 즉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이다. 성조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의 5번째 기사 사역원정, 함중리양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의 6번째 기사 종묘에 부제할 때의 아헌관, 영의정 신숙주, 종훈관, 조화의정, 최항, 문소전에 부제할 때 헌관, 운산군, 계에게 각각 안구마 한 필씩을 하사하고 종묘의 진패 찬작관 한성군 이훈, 전패 찬작관 한항군 정승조, 예의사 예조 판서 이승소, 천조관 동지 중추부사 성윤문과 환조를 영령전에 부제할 때의 초훈관 무송부원군 윤자운, 아헌관 우의정, 성봉조, 종헌관 우찬성, 윤필상과 장순묘의 동가를 고할 때의 헌관 제천군 온과 경안전의 참내, 판한승 부윤 김경광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하사하고 영영전에 천조관 행 사과 이계전 종묘의 당상 집내 대사성 이극기 도승지 정효상 주하승지 이승훈 우승지 신정 주하부승지 김순명 우부승지 유지 주하통례 윤효선 우통례 최호와 종묘 문소전 연영전 경안전 장순묘의 제집사의 자궁자와 경안저인 제2위 판관 등에게 각각 아마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의 7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부사맹성 계증이 상언한 소에 이르기를 전에 예천 군수가 되었을 때 대선 김지경 장령 홍기달이 그의 청을 좇지 않았음을 혐의하여 허위로 죄과를 얽어 행론하여 파직시켰다고 하니 그 상언한 정류를 공문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승계증은 일찍이 예천 군수가 되어 많은 계략으로 관물을 집으로 보내었고 또 제 집에 간헐하여 뇌물을 바쳐서 입신한 까닭으로 헌부에서 논해가 파직시킨 것이다 하였다. 제 집은 재상을 말한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의 8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의 9번째 기사 대산 김지경 장령 홍기달이 와서 아뢰기를 김지경은 지난번에 죽은 아내의 제사로 인하여 백자와 진자를 예천군수 성계증에게 청하였더니 성계증이 신에게 백자 2두와 진자 1두로 보내었으며 홍기달도 또한 근친으로 인하여 함창에 갔었는데 성계증이
감사의 말을 듣고 먹을 것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등은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계정이 신등에게 묵은 원한이 있는 까닭으로 논핵하여 반열해서 파출시킨 것이라고 하니 청컨대 비염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사소한 선물이라면 누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혐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김지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교찰하는 직책을 욕되게 하여 고발을 당하고 직위에 있으니 마음이 싫어 편안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이미 지나간 것이니 비염함 옳지 않다 하였다. 백자는 자시고 진자는 개암을 말한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해 10번째 기사. 호주에서 선략장군 남윤문의 상은에 의가에 아뢰기를 강원도 낙산사이 중 하길은 묵정 땅의 입안을 받았다고 사칭하여 남윤문의 전지를 다 빼앗았으니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해 11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4일 신해 12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5일 임자.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5일 임자. 두번째 기사. 인정전에 처마 아래에 나아가 조화를 받았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5일 임자. 세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5일 임자. 네번째 기사. 대마주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5일 임자. 다섯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준 등이 조목불로 시패를 진술하여 상수하기를 첫째, 국가에서는 남도 연해에만 거진을 두고 그 나머지 변구는 약간 비호도 없으니 만일 적변이 한 모퉁이에서 생기게 되면 거진에서 어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원컨대 연해의 제군에 모두 독진을 설치하여 각각 스스로 지키게 하고 주진은 중병을 가지고 제진의 성세가 되게 하며 적장이 망풍하고서 감히 범하지 못하고 범하여도 소득이 없을 것이니 진시로 만세를 보완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둘째, 남방은 승평한 날이 오래되어 백성이 군사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전투하는 일을 들으면 목을 움츠리고 다리를 떨며 뜬 소문에도 서로 두려워하니 싸우지 않고서도 기운이 이미 탈진할 것입니다. 제포에 많아도 대다수 용렬하여 제수 하늘로부터 이미 영생하는 계책은 있어도 방어하는 모든 일에는 조금도 지휘하지 아니하며 용솔한 선군은 흔히 포물을 거두는 데 놓아보내고 병성과 기계에 이르렀어도 또한 모두 보기를 여사로 여기어 만일 풍진이 갑자기 일어나기라도 하면 적의 밑세만 바라보고도 해산하여 짐승이 달아나고 새가 도망치듯 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절충하여 엄호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등은 원컨대 이제부터 무용이 있고 염근한 자를 가려 제수하고 또 폐하를 하직하는 날에 혹은 방약을 친히 물으시면 재주가 없는 자는 요형을 엿보지 못할 것이며 임용한 자도 또한 경이하게 제수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병고는 전천할 수 없는 것인데 제도의 절도사는 한도의 병마를 전제하는데도 관찰사는 참여하지 못하니 아마도 권세를 나누어 서로 제어하는 도리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감사는 한 지방을 통철하여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가 제어하는데 군무를 요리함이 또한 어찌 직분이 바뀌겠습니까? 본조에서는 이 또 앞서도 제도의 감사가 모두 병마의 직임을 띠고 군무를 겸하여 총괄하였으니 조정의 제도도 그 생각이 깊습니다. 신등은 원컨대 이 제도를 따라 곤 외의 병권은 나누는 것이 옳겠습니다. 넷째, 국가에서는 양계의 병사를 두었으면서도 제도는 한결같이 모두 혁파하여 버렸으니 용관을 퇴거한 것이오나 무시는 비견집예하고 행진에 출입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우격이 번갈아 달리고 재치기 답지하면 어찌 능히 그 뜻을 통요하여 응답하기를 향은과 같이 하여 사기를 맞추겠습니까? 평사를 설치한 것은 참으로 마지못한 것이 아니니 어찌 용관이라고 하여 퇴거함이 옳겠습니까? 만약 인원이 많아서 퇴거함이 옳다고 여기시면 우후의 직임을 평사가 또한 겸하는 것이 옳으니
우후를 퇴거하고 평사를 둠이 옳지 않겠습니까? 다섯째, 평안도는 의 일도는 서쪽으로 중국의 연하고 북쪽으로는 야인과 접하였으니 진실로 우리나라의 문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박하게 하여 국민을 무율함이 대개 또한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는 사신의 행차에 말에다 짐을 싣기 때문에 호송하는 군나가 폐해를 받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의지로부터 요동까지는 도로가 멀고 험조하며 가고 돌아오는 기간이 예사 10일이 경과하는데 기한 서우에 풍천 노숙하는 데다가 사사를 가지고 가는 물건이 과다하여 말에 싣는 짐을 혼자 지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맞이하고 고송하는 말에 아울러 싣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고 돌아오는 사이에 사람은 지치고 말은 죽게 되니 고달픈 데에 시달리는 우리 백성은 진실로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신등은 원하건대 부경하는 행차에 따로 어사를 보내어 먼저 어지에 도착하여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점검하게 하여 법에 의하여 수량을 맞추면 한도의 인마가 거의 휴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이 5가지 조목은 모두 현재의 병폐입니다. 그리고 또 의리에 불합한 것으로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주가 반드시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난면을 하여 정전에 앉고 정도를 행하는 것은 크게 바른 데에 거한 소위입니다. 그렇다면 정전이라는 것은 인주가 바르게 거하여 정치를 내는 곳이지 유연설어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악은 본래 정악이 아닌데도 이제 정전에서 쓰고 있으니 그 바르게 거하고 치도를 내는 도리에 누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등은 원하건대 고제에 의하여 정전에서는 여악을 물올리지 말게 함이 옳겠습니다. 또 무격의 무리가 귀신을 핑계로 요망한 짓을 조작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고혹하니 그 해가 깊습니다. 이제 모두 성 밖으로 몰아냈으나 그러나 성중에는 엄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여염 사이에는 크게 주식을 베풀어 함부로 요음한 짓을 행하니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성내의 엄사도 일체 통검하여 요망함을 멀리하심이 옳겠습니다. 승도는 청정과욕으로 종지를 삼는 것인데 즉 명산에 들어가 정결한 방에 앉아 나비를 입고 곡기를 끊는 것이 바로 그 분수입니다. 채색 옷을 입거나 정한 음식을 먹으며 마을을 출입하는 것도 이미 옳지 못하거늘 하물며 세상 사람과 서로 이익을 다투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큰 사찰에는 모두 장례하는데 이름난 중이 있고 또한 사사로이 축제하는 자가 있으며 추수하여 징독할 즈음을 당하여는 백성의 여복을 벗겨가고 백성의 우마를 빼앗으며 재산에 이르러서는 모두 찾아서 약취하되 조금이라도 여의치 못하면 잇따라 채찍하여 황황하게 이익을 구하기를 정히 장사치와 같이 하니 이것이 어찌 청정과욕한 자가 마땅히 할 짓이겠습니까? 비단 백성을 병들게 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 도를 누게 되게 함이 있으니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사찰의 중들이 하는 장리는 일체 통금하여 중들이 이익을 구하는 문을 막음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소가 들어가자 원상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니 정인지, 정창순, 신숙주, 한명의 추향, 홍윤성, 윤자은, 김국관, 성봉조가 의논하기를 제1조의 독진의 일은 이 앞서 연변의 독진을 혁파하고 내지에 거진을 두었었는데 근자에 또 지세의 긴원을 의논하여 점점 독진을 복설하고자 하니 창건대 병조로 하여금 다시 전의를 살펴서 개품하여 시행케 하고 제3조의 관찰사가 병마를 겸하는 일은 청건대 아랜대로 시행케 하여 제5조하며 제5조의 짐을 싣는 말이 고달프고 폐사하는 일은 무거운 짐으로 인함이 아니라 험하고 먼 곳을 왕래함이 잦은 까닭입니다. 이미 호양하는 법을 균정하여 세웠으니 다만 그 법을 신명하도록 하고 끝조목의 중들이 장례하는 일은 청건대 아랜대로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그러나 중이 장례하는 것을 금하라 함은 청할 수 없다 하였다. 망풍은 멀리서 위스를 바라봅니다. 피견 짐예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무기를 손에 잡읍니다. 기한 서훈은 매서운 추위와 무더운 여름 장마를 말한다. 풍찬 노숙은 바람과 이슬을 무릅쓰고 밖에서 먹고 잠이다. 납의는 빛이 검은 중의 옷을 말한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5일 임자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5일 임자 7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경중의 제사에서 명일에 진상하는 물선은 감선한 기간에 하나에 올리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5일 임자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5일 임자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6일 개축 첫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열무하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6일 개축 두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부묘의 모든 일을 감장한 예조정랑 김자정, 송순년, 주아랑, 황윤형, 김경주, 김질, 가한항청 경준, 이인석, 김재신, 금이영에게 각각 한 작업씩을 더하고 예조 공조의 녹사 등은 3일마다 별사 하나씩을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6일 개축 세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보묘하는 모든 일을 감장한 예조참판 어세겸, 참의 안관후에게 각각 말 한 필을 하사하고 예조정랑 이경동, 가한항청 서근, 정인형, 상의원 정연귀산, 첨정 김중형, 직장 김순희, 공조정랑 남구, 한찬, 주아랑 민단, 전 주아랑 조평에게 각각 아마 한 필을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16일 개축 네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장순황후의 존후를 가상할 때에 진책관 청송부원건 쉰회 진도관 영돈영부사 윤사은에게 각각 말 한 필을 하사하고 독책관 지중추부사 양승지 독보관 호주판서 김길통 예의사 공조참판 김순영 압책관 행사과 남질 동부승지 심한과 경안전 내관 김수경 서경생 김덕공 이전명 안자경에게 각각 아마 한 필을 내려주었다.